네,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이제 막 파죽지세로 깨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전선을 좁히면 자기들 지역을 좁히면 버틸만 합니다. 제대로 냉정하게만 대응을 하면. 그런데 지금 이게 냉정하게 과연 대응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워낙 지금 우크라 기세가 좋고 또 러시아가 지금 힘을 많이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병력도 많이 소진했고 무기도 많이 소진했고 완전히 말린 거죠. 자,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와야 되는데 우리 폴란드는 왜 이렇게 그냥 한국 무기를 막 쓸어 담잖아요. 지금 천궁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천무도 얘기 나왔고, 천무는 이제 다연장 로켓이죠. MLRS 같은 거죠. 천궁은 이제 그 비행기랑 그 탄도미사일 두 개를 다 요격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막 번지고 있어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 쓸어 담는 게. 아니, 평화가 올 텐데 왜 그럴까? 이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폴란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굉장히 큰 변화의 물결이 옵니다. 그걸 피할 수 없다면 그걸 제대로 관리해서 좀 제대로 된 세상 만들겠다. 그렇게 폴란드가 결심을 한 거고요. 한국이 그 전략적 동맹이 된 겁니다. 사실상에. 무기를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동맹을 그 관계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 여쭙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늦게 웃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폴란드가 이제 그 한 5차, 6차에 걸쳐서 한국 무기를 계속 채택을 확대할 것 같은데요. 그걸 한번 보시죠. 계약 기준입니다. 본계약 기준. 1차 계약에서 품목은 육군 K9 자주포와 K2 탱크죠. 왜 이거부터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ISR, 그러니까 정보감시정찰,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gnize, 이거는 있는 단어인데 저는 그 앞에 L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링크. 그러니까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LISR은 직접 안 가져가고 앞으로 5년이건 얼마건 간에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당분간 공군도 미국과 나토에 의존하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이 LISR을 미국이 제공했죠. 공군은 제공을 못했죠. 공군 지원 병력은. 왜 그러냐면은 그 나토가 아니니까. 그러나 폴란드는 나토 가입국이기 때문에 나토 5조에 의해서 미국과 다른 나토들이 폴란드가 침공당했을 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오면은 힘들잖아요. 물론 폴란드에 미군이 10,000명이나 있습니다. 무려. 굉장히 많아요. 아마 미군 주둔 규모로 보면, 해외 주둔 규모 보면은,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는 폴란드, 독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폴란드가 이제 유사시에 나토로부터 공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육군에서 안 밀리면 된다. 일단 육군이 급하다. 그래서 육군 기갑과 자주포를 먼저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과 나토의 LISR과 공군으로 이제 그 러시아가 제공권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데, 그럼 이제 육지에서 밀어붙여 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를 자주포와 탱크로 밀어붙이겠다.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수입하는 겁니다. 2차 계약 품목은 뭐가 되냐면 아마 FA-50이 되겠죠. 이게 지금 레이더가 좀 희망은 우리 국산 레이더를 달았으면 좋겠는데, 좀 냉정한 게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 유튜버들은 대부분 여기에 미국의 노스럽 그루만이나 혹은 레이시온 레이더가 달릴 거다. 국산은 안 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냉정한 그러나 맞는 얘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저 마음도 국산 A사 레이더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자기들 회사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미국 레이더 달지 않나 그렇게 싶어요. 전략은 이제 폴란드의 전략이죠. 미국과 나토의 아까 말씀드린 LISR 우산과 그리고 폴란드가 지금 그나마 구축해 놓은 방공미사일망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적 비행기가 어떻게 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폴란드 영토 안에서는 이게 방어적 제공권 게임이거든요. Defensive Air Superiority. 방어적 제공권과 근접 공중 지원, Close Air Support,
이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비행기 성능이 조금 약하더라도 이렇게 숨어 있다가 공중 높이 떠서 숨어 있거나 뭐 15,000m 이게 아마 15,000까지 올라갈걸요. FA50이 이렇게 높이 떠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먼 거리에서 숨어 있거나 하면서 먼저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 미사일 공격을. 그래서 이건 상대방이 좀 그 좋은 그 성능의 그 적기가 좀 좋은 성능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방어적 제공권과 근접 공중 지원은 가능하다. 그래서 FA50을 가는 거고요. 또 덤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은 훈련기 겸용도 할 수 있고 훈련센터도 할 수 있고 이거 좀 몇 번 몰고 나면 여기서 훈련 받고 나면은 F16은 16시간 아니요 6시간만 몰면은 바로 제대로 몬다. F16 전환 교육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F16과 이게 이제 F16의 한 4천 동생쯤 되는 기체라 군수 지원 호환성이 한 60-70% 되죠. 저희 그 FA50이. 그 다음에 이제 블록 20로 업그레이드가 되면 이게 상당히 좀 살벌합니다. 에이사 레이더에다가 뭐 한 150km 가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뭐 그 다음에 저기 뭐야 1000파운드짜리 미제 제이담 그러니까 제이담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또 한국이 또 어쩌면 이제 타우루스 같은 거 붙여줄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폴란드가 원하면은 콩스버그 그 대함 미사일이죠. 공대함 콩스버그도 붙여줄 수 있고 그렇죠. 그 이제 폴란드가 원하고 돈을 내면 그렇죠. 그거 이제 붙이는데 또 한 1,000억, 2,000억 드니까 테스트하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블락 20 업그레이드가 이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성능이 좋습니다. 거의 뭐 4.5까지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F16이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4.1 정도는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비행기죠. 그리고 워낙 싸니까 한 번 띄우는데 뭐 몇백만 원 안 드니까 한 번 띄울 때마다 몇천만 원씩 드는 비행기에 비하면은 부담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 공군이 FA50 업그레이드를 왜 안 하냐라는 데 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입장을 보면 FA50을 업그레이드 해 놓으면은 KF-21 구매 수량이 줄어들까봐 좀 국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룰을 정해서 뭐 400 몇십 대로 정해놨어 전투기를. 그러니까 FA50을 이게 비율이 높아지면 KF-21 비율이 낮아지니까 공군이 FA50 업그레이드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 이거는 거의 뭐 F16의 한 70-80%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부하슈차크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바람이 이왕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는 거 카이가 로키드 마틴이랑 잘 얘기해서 엔진도 한번 좀 업그레이드 해보셔. 이런 소리죠. 지금 여기 표에서 보면 F404 엔진을 쓰고 있죠. 드라이 추력. 그러니까 드라이 추력이 11,000파운드, 애프터 바너로 하면 17,000파운드, 바이패스는 0.34, 공기 흡입이 초당 146파운드, 그러니까 초당 7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 공기를 흡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흡입하는 거예요. 슉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비를 나타내주는 specific fuel consumption, 즉 다시 말해서 1파운드 추력을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몇 파운드의 연료가 들어가냐인데 이게 좀 높아요. 얘가 0.81이에요. 연비가 별로 안 좋아요. 414로 가면 연비가 꽤 좋아집니다. 한 10% 이상, 15% 가까이 개선돼요, 연비가. 그러니까 414 가는 게 좋다라고 보는 거죠. 같은 추력을 냈을 때. 왜 그런 비행기가 이제 저속으로 순항할 때는 아무리 좋은 엔진 해도 추력을 낮춰서 내니까 연료를 덜 뗀다고요. 그러다가 급발진할 때 이제 쓰죠. 이 F414 1NS6 저게 이제 그 인도의 할 테자스에서 쓰는 건데요. 드라이 추력이 13,000파운드, 그 다음에 애프터 바너 추력이 19,000. 이거 벌써 한 2,000파운드씩 올라갔죠. 저것도 부럽지만 실제로 제일 많이 부러운 건 뭐냐면 저 연비에 0.724쯤 된다고 추정돼요. 저게 F414이기 때문에. F414가 0.724쯤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쓰는 거, 우리 KF-21에서 쓰는 거는 F414 400이죠. 저거 두 발 쓰고 있죠. 저게 드라이 추력이 14,700이고요. 애프터 바너 추력이 22,0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4에 비하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공기 흡입량이 왕창 세져요. 170이나 돼요. 그래서
저게 과연 지금 있는 그 공기 흡입구에서 저 정도 공기가 무리 없이 흡입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체 수정이 별로 없어도 엔진을 제가 보기엔 저기 뭐야 원 NS6까지는 뭐 공기 흡입량이 뭐 거의 7파운드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되는데 이게 170파운드쯤 되면 저게 증분이 몇 프로냐면은 170-146을 146으로 나누게 되니까 증분이 한 14%쯤 될 거예요. 증분이 14, 13%. 그 정도 증분을 할 수 있는 그 공기 흡입구 그 통로가 그렇게 돼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돼 있다 그런다면 아예 414-400 지금 KF21과 같은 엔진 쓰는 것도 괜찮아요. 좀 가격 비싸게 받고. 저게 아마 엔진 값이 뭐 밖으로 알려진 소매라 그러고서 그러니까 한두 개씩 살 때 값이 한 몇십억 해요. 그러니까 좀 몇 프로 더 비싸겠죠. 엔진 값이 404보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GE랑 잘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기 비즈니스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가 도와줄 수는 없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선투자해서 만약에 지금 414를 414-22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한다. 앞으로 그런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둘 다 해야죠. 하나는 GE랑 해서 엔진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하나는 카이와 국방부 쪽의 방사청의 말을 해서 업그레이드 엔진을 KF21에 씁시다. 그래서 이 414-22 엔진 이게 업그레이드 방안은 나와 있는데 아직 실행은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같이 공동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같이 돈 투자하고 과실도 같이 나누고 그런 방안으로 한화가 만약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다 그런다면 그건 이제 한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해요. 저는 무슨 국산 전투기 엔진 만듭시다 어쩐다 하는 사람들 되게 보고 픽픽 웃는 이유가 일단 첫째는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방산이 제 추정에 연 한 3천억 달러 됩니다. 미국 그러니까 국방부에 파는 거 해외 수출하는 거 합쳐서 예를 들어 3천억 달러쯤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런 추정을 하냐면 로키드 마틴하고 레이시온이 연 한 6, 700억 달러씩 해요. 그럼 두 개만 해도 한 1,300억 달러 되거든요. 그리고 노스롭 그루만하고 보잉이 아마 한 각각도 한 400억 달러 할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이렇게 앞무더기랑 뒷무더기를 합치면은 한 2,100억 달러쯤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챙이들 이것저것 다 긁어모으면 한 1,000억 달러 가까이 될 거다. 그래서 3,000억 달러쯤 보는데 그러니까 300빌리언이죠. 근데 우리가 벌써 우리가 올해 계약이나 뭐 얘기되는 거 자체로만 따지면 액수를 대충 더해 보면 우리가 100억 달러 그러니까 100빌리언 가까이 가잖아요. 50빌리언, 60빌리언 간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 무기라는 게 한번 팔아 놓으면 그 다음번에 그 누적 매출의 한 8에서 10% 정도가 그 군수 지원으로 발생을 해요. 이런 종류의 물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몇 년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뭐 한 해 뭐 예를 들어서 500억 달러 팔았다. 그 다음에 신규로 700억 달러 팔았다. 그 다음에 신규로 800억 달러 팔았다. 이렇게 3, 4년 지나고 나면 기본 거기서 나오는 군수 지원에 대한 서비스만 해도 그게 누적 매출의 10분의 1쯤 나와버려요. 거의 10분의 1 혹은 100분의 8. 그래서 이게 무섭다고. 이게 눈덩이가 불러간다고. 복리로. 그래서 복리 눈덩이가 불려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가 거의 미국 방산의 3분의 1 규모까지 갈 것 같다. 러시아가 방산 앞으로 못할 거고 사실상 유의미한 거. 중국도 지금 꼬꾸라지고 있어서 유의미한 방산 못할 거고 우리가 영국은 이미 추월했고 규모가. 이제 독일 주업하고 있고 프랑스도 주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국하고 뭔가 미국이 우리 약점을 좀 가지고 있도록 일부러라도 손에 쥐어줘야 돼요. 이거. 저는 전투기 엔진 쪽은 그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런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전투기 엔진 국산화하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할 일이 아니라 한화
스페이스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결정을 해서 국가에 국산화하겠으니까 연구개발비 해주십시오 라고 로비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오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이게.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산자부 장관 나부랭이가 그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뭐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뭐 신년 하려인가 하는데 전투기 엔진 국산화합니다. 첨단 엔진으로. 이게 어떤 게임인데 산자부 장관 나부랭이가 민수산업 하는 친구가 나와서 그 소리를 해. 외교안보 소속이나 뭐 군의 그 아주 고위직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이 말을 해야지. 나 그 참 희한한 집단이에요. 그 문재인 집단이 정말 희한해요. 보면. 그래서 아무튼 F414EE 엔진이 나온다는 조건 전제 아래 드라이 추력 여기 빨간 글씨는 제가 추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AB 추력 26,000은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 22,000에서 26,000으로 가는 저 증분을 드라이 추력에도 적용을 하면 저게 27,455 정도 돼요. 17,000. 그리고 바이패스는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대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연비가 한 10% 개선됩니다. 그래서 그 SFC를 0.65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엔진이 공기 흡입량이 초당 187파운드다. 이거는 GE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GE가 발표한 수치는 26,000이라는 수치랑 187이라는 수치는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건 까만 것입니다. 그래서 187이면은 이게 한 30% 그러니까 404 대비에 공기 흡입량이 한 30% 늘은 거라 20% 정도 늘은 거죠. 그 공기 흡입 통로가 그 정도 이거 작동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 20% 늘으려면 직경이 한 10% 늘어야 되거든요, 최소. 근데 그 정도 여유가 되는지 원래 그 정도 계산을 하고 엔지니어링을 했는지, 원래 엔지니어링 하게 되면, 맥스 곱하기 한 30-40%를 더 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5마력을 써야겠다, 기계를. 그러면은 한, 7마력, 8마력으로 설계를 해요, 엔지니어링 할 때. 그러니까 지금 저 F404 엔진이 초당 146파운드 공기를 빤다라 그러면 엔지니어링 설계를 했을 때 아마도 한 180, 30% 더 주면 190 정도, 190에서 200파운드의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설계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바깥 기울기 가능해요. 그 맥스까지 갈 수 있으니까. 뭐 아무튼 간에 이거 다 꿈입니다. 이거는 엔진 개비하는 건 엔지니어링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있어요. 그 공기 빨아들이는 문제, 기체가 그거 감당하냐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줄줄이 걸려 있고, 플러스 이게 록히드 마틴과의 비즈니스 조정이 돼야 돼요. 록히드 마틴이 안 돼. 우리 F-16 시장 치고 들어오지 마. 너희는 엔진 약한 거 써야 돼. 이러면 뭐 다툴 필요 없어요. 그럼 404 가지고 하면 되지 계속. 어쨌거나 상당히 뭐 404 그대로 쓰건 앞으로 엔진 업그레이드 하면 초이스가 3개란 말이에요. 인도에서 쓰는 거, 1NS6. 그 다음에 400인데 저 사실 400이 아니라 그리펜에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400 엔진은 쌍발로 돼 있어요. 그 서로 코디네이션, 그 엔진 내부의 그 논리, 관리 로직이. 그거 이제 단발형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펜, 아니면은 저거예요. 요번에 그 단발로 납품한 게 있어요. 나사에 GE가 단발로 납품한 게 있어요. F414 100. 그거 쓰면은 이제 저렇게 돼요. 400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EE. 처음엔 아마 쌍발로 하겠죠. 그러다가 그거 EE 단발형 만들면은 요게 쓸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아무튼 길은 열려져 있다 그거예요. 제 말씀은 열려져 있다는 말씀이고, 이런 즐거운 상상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뭐 만약에 엔진 정도도 이렇게 좀 개비가 되고 이러면은 이거는 F-16에 한 75%, 80% 나오는 거죠. 85%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유지비 대비 굉장히 좋은 성능 나오는 거죠. 자, 3차 품목은 뭘까요?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천무 239 다연장 로켓을 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MLRS죠. 멀티 런칭 로켓 시스템.
여기 전략 메시지는 그거예요. 침범하면 섬멸하겠다. 저건 섬멸전에서 쓰는 무기입니다. 무유도 로켓 130mm, 131mm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24km 가고 하나는 36km 갑니다. 한 포드에 이렇게 네모난 직사각형, 단면이 직사각형 포드에다 길쭉한 깡통을 쫙 채워놨는데 그 직사각형 이렇게 육면체 덩어리, 깡통을 직사각형 육면체 덩어리로 묶은 거, 그걸 포드라 그럽니다. POD. 한 포드에 무려 40발이에요. 그런데 저게 K239가 두 포드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무유도 로켓 131mm짜리 36km 가는 거 무려 한 번에 80발을 채우고 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 초토화된다는 얘기죠. 230mm는 더 무섭습니다. 저것도 무유도 로켓인데요. 저건 45km 가고요. 저건 12발이에요. 한 포드에. 그러니까 포드가 두 개니까 24발까지 채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도 로켓 239mm. 저거 무섭죠. 저건 80km 갑니다. 저거 12발 채웁니다. 그 다음에 239mm 사거리 연장 유도 로켓이 있어요. 그 램젯 구조로 만들어서 239mm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레에다가 공기 흡입 통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로켓 연료에다가 공기 같이 뿌려줘서 램젯식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속도가 붙으면은 공기 흡입 통로가 딱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공기 쫙 끌어들여 가지고. 그래서 저게 최소 200km, 어쩌면 240km까지 간다라는 얘기가 지금 돌아요. 80km에 거의 3배 간다. 200km면은 여기서 거의 뭐 대전 지나가지고 대전에서부터 대구 중간 어디쯤이 되죠? 서울서 하면은 굉장히 멀리 가는 겁니다. 저게 12발이 들어가요. 저기까지는 수출이 가능할 거고요. 이제 전술 탄도미사일 KTSM, KTSM 그거는 400mm짜리, 600mm짜리가 있는데 저게 300km쯤 가는데 290km. 저건 아마 그 수출 제약이 좀 있을 거예요. 탄도미사일 쪽은. 그리고 아마 폴란드도 우크라가 탄도미사일 그걸 갖고 있죠. 프로그램을. 그래서 폴란드도 저거 자체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폴란드가 우리가 자체 개발할 테니까 저 발사대에 통합만 해줘.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 어디서 봤냐면 기술 이전, 현지 생산이라는 언급이 좀 있는데 아마 폴란드의 전술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거 암시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차 품목을 한번 보시죠. 참 쇼핑 골고루 다 합니다. 4차 품목은 천궁2죠. 저게 이제 방공미사일이죠. 비행기에 대해서도 방공할 수 있고, 미사일에 대해서도 순항미사일도 방공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도 방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탄도미사일 방공용은 로켓이 다릅니다. 주요 도시와 시설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죠. 저거는 마하 5 정도로 날아가고요. 사거리는 이제 탄도미사일 뭐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사거리는 50km, 최대 요격 고도는 2만 m, 20km. 구성은 미사일 발사대, 레이더, 통제소 이렇게 돼 있고 굉장히 좋은 거고요. 저거랑 이제 비견되는 게 미국의 페이트리어트인데 페이트리어트 아마 최신 모델하고 별로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게 조금 나은 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훌륭합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천무의 천공까지는. 그리고 이제 5차도 언급이 되죠. KF-21도 언급이 되잖아요. 5차가 이제 KF-21 헬기, 가오리, 그 다음에 무인 편대기, 가오리는 이제 전장 허브 겸 스텔스 폭격기죠. 무인으로. 예, 그거 말고 이제 무인 편대기는 같이 전투 뛰는 무인 전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축함, 잠수함, 구축함이 필요하죠. 폴란드도 바다랑 면에 있고, 그 바다가 바로 발틱해고, 발틱해 끄트머리가, 빼떼르부르크고, 그 끄트머리 가기 직전에 폴란드 국경 바로 벗어나면 그게 칼리닝그라드, 그러니까 러시아 발틱 함대의 근거지니까, 뭐, 폴란드도 구축함 필요할 수 있어요. 또 잠수함도 필요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폴란드가 이제 앞으로 되면은 위성 통신에 의한 자체 군용 링크를 원할 수 있어요. 폴리시 링크, 폴란드 링크, P 링크, 우리 K 링크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유럽 최강의 자주국방 국가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은 국방력이 굉장히 강한데 핵잠 중심이에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공격 원잠이 지금 9척이 운영되고 있고요. 2척이 추가 예측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먼저 번부터 쏘던 그 트라팔가급은 5,000톤짜리 공격 원잠이고요. 5,000톤급에 요새 이제 나오고 있는 그 7,000톤급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말고 이제 그 핵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공격 원잠과 핵 탄도 미사일 원잠은 완전히 다릅니다. 핵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원잠을 4척 운영하죠. 뱅가드급으로. 그러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잠이 13척이고요. 그게 15척까지 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원잠이 있으니까 항모도 뭐 좀 허접하긴 하지만 2척을 운영하고, 그래서 영국은 그런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이런 그 군사력은 아니에요. 성격이. 프랑스는 겉멋이고요. 뭐 잠수함 그래봐요. 원잠 한 척, 디젤 잠수함 한 척. 독일은 완전히 썩어 있고요. 앞으로 돈을 많이 쓴다니까 그 돈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아마 독일은 군사력을 하는 것보다도 군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돈을 많이 쏟아볼 수 있어요. 저게 아주 꼬여 있는 데라. 사실 요번에 러시아 지금 이것도 다 독일에서 불질러 가지고 된 거죠. 독일이 끌고서 전부 러시아에 에너지 의존을 맡겨놓으니까 메르켈이, 그러니까 메르켈이라 쓰고 문드켈이라고 읽어야죠. 예. 문재인이라 쓰고 매재인이라고 읽으면은 메르켈이 좀 기분 나빠하겠나. 난 저렇게 간첩스럽진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메르켈이. 예. 어쨌거나 그래서